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은 5시 12분입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된 내용인데, 자, 섹터를 한번 볼게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 섹터 종합입니다. 보시게 되면 섹터 1위에 수산 쪽이 올라와 있어요. 사조시푸드 11%, CJ시푸드, 동원수상, 사조오양, 신라 SG 등 대부분 종목들이 다 양봉을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위치한 게 육계 쪽이에요. 마니커 FNG, 팜스토리, 하림.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전도체, 그 다음 네 번째가 음식료 업종인데 시세는 음식료 업종이 가장 많이 냈습니다. 인상가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보라티알도 신송홀딩스도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그리고 마니커 FNG 이하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얘도 이제 테마주죠. 일본 오염수 방류 그런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시세가 갑자기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면 이 테마를 가지고 기존에 보유 중인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없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인상가예요. 인상가는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세죠. 자, 분차트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를 찍고 다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대로 유지된 것도 있는데, 인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풀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4% 풀렸는데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샘표식품 볼까요? 샘표식품도 상한가 갔다가 이게 몇 프로짜리냐면은 마이너스 12%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수산 쪽을 보게 되면 CJ시푸드 오늘 얼마나 갔는지 볼게요. 자, 1차트인데 오늘 28.4%까지 올라갔습니다. 28.4%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꼬리까지 마이너스 17%가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 또는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힘이 없이 매물대에 쏟아지는 모습이 나와줬고, 근데 아까 인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상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테마가 부는 이유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확정이 됐어요. 오늘이 22일인데 24일부터 방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류하겠다. 그럼 왜 방류할까요? 일본은 무식해서? 아니면 폐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바다에 버린다?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지 않겠죠. 이 일본도 생각이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찝찝하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수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도 꺼려지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방류를 결정이 된 이유는 이제 세계적으로 IAEA라는 국제 기준이라는 곳이 있죠. 그런 단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 기준값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 방사능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그 수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방류를 해도 된다라고 국제기구인 IAEA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24일부터 방류가 됩니다. 방류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시푸드 쪽, 또 사람들이 수산물 쪽을 먹기 찝찝하니까 육계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육류 쪽이 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떠나서 이게 계속 연속적이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할 건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이다.
연속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큰 이유는 성장성이 없죠. 아주 단발성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근간은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자, 이렇게 뉴스를 치게 되면, 자, 뉴스 탭을 검색을 해서 오래된 순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최근에 나온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오래된 순으로 보게 되면 2003년부터 뉴스가 나와요. 아마 제가 이전에는 주식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뉴스 같은 경우도 2003년인데 그 전에 뉴스가 있는데 이게 네이버에는 2003년까지만 서치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 1.2만 톤 방류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써 있습니다. 11년도에. 그리고 나서 좀 지나가 보게 되면 뉴스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또 언제 나왔냐? 11년도 뉴스가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13년이네요. 13년 후쿠시마 원전 지하수 방출 논란 13년도. 그리고 나서 근데 또 계속적으로 나왔겠죠. 지금 11년에 나왔고 13년에 나왔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를 찾을 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이제 15년대 또 나왔네요. 또 나왔고, 그래서 수년간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런 꼴로 뉴스가 계속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테마들이 불 때는 항상 시세가 세게 나올 때는 처음 뉴스에 시세가 가장 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같은 경우는 불과 2, 3개월 전에도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지금 한 달, 두 달 전이었네요. 지금 6월달이죠. 6월달에 그래서 급등 한번 주고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나오고 다시 이제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계속 계속 갈 수가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인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이죠. 소금 관련주로 우리나라 약 80% 이상의 소금에 독점을 하고 있는 굉장히 어떤 매출적으로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테마가 형성이 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대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라티알이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건 인삼과 같은 경우는 대장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만 볼게요. 차트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좀 지우고, 급등 주고 조정이에요. 조정 주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 그러면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이 자리는 굉장히 힘들겠죠. 올라오면 저항입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게 되면 이때도 보시게 되면 올라오다가 이 근처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그리고 나서 아예 차트가 망가진 모습에서 거래가 잠식되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오늘 이런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올라올 수 없는 구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 상한가 찍고 풀렸을 때 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때의 거래를 뛰어넘는 거래가 나왔어요. 그런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쓴 거죠.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일 갭이 떴다가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올라가다가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장주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하의 종목들은 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수산 쪽에 사조시푸드다. 이걸 좀 지울게요.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차트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는 역배열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장기평에 부딪히고 나서 매물대가 앞에서 쏟아졌던 이런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던지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대장주가 급등을 하면 얘도 따라 올라는 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런 이슈는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연속적일 수 없다. 왜? 이 섹터가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사조시푸드 차트가 똑같네. CJ 시푸드, 사조시푸드, 동원수산 마찬가지. 오늘 다 꼬리 달고 내려왔고 다 역배열에 있습니다. 차트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육계 쪽 마니커, 팜스토리, 하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 시세가 좀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 하지 말자. 신규 진입 하지 말자. 자, 이제 채널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다른 화면에다가 이렇게 4가지 차트를, 이게 월봉입니다. 4가지 차트 월봉을 가지고 좀 띄워놨는데, 첫 번째 보이시죠? 사조시푸드, CJ 시푸드, 그 다음에 사조시푸드, 그 다음 동원수산, 하림 종목들이에요. 이게 월봉인데 얘네들은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연속적이지 않아요. 시세가 나오면 여기서도 큰 시세 나왔죠. 나오고 굉장한 오랜 기간,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4년 뒤에서야 또 한 번 슈팅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거 만들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째 도달하니까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연속적일 수 없다. 사조시푸드 마찬가지. 2015년대 큰 급등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그래서 성장주가 아닌 섹터, 그런 종목에 잘못 물려버리면 정말 한 수년 동안 개고생할 수 있다. 동원수산 마찬가지죠. 하림 뭐 없어요. 뭐 없어.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가 재보면 약 한 40% 정도 되거든요.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테마가 불 때 매수했다가 이 꼬리에 물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신규 진입하면 되겠습니까? 할 필요 없다.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뭐 상한가가 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내일 따라 붙는다. 절대적으로 금지하자. 신규 진입은 금지하고 기존의 보유자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좀 지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최근에 급등을 했던 에코프로. 자,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성장주잖아요. 성장주다 보니까 연속적이죠. 지금 얘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바닥에서 수치를 재보면 꼬리까지 하면 7,900% 올라왔어요. 7,900%. 야, 대단하죠. 성장주니까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번에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이 이슈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다. 그리고 단발성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하지 말자. 또 기존에 보유 중인 사람들은, 수익 중인 사람들은 내일 무조건 나와야 되겠고, 또 물려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려있던 사람들도 내일 시세가 좀 더 나온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치고 나와야 될 찬스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